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점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점막은 관절이 있는 점막과 관절이 없는 점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점막에 염증이 잘 생기는 이유는 첫째도 혈액 부족, 둘째도 혈액 부족, 셋째도 혈액 부족입니다.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그 이유는 혈액이 가지 않아 관절 재생이 되지 않고 또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MMP라는 결합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관절 주위는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고 이 모세혈관은 관절이 없는 점막보다 관절이 있는 점막에서 더 잘 막힙니다.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있을 때는 혈액을 보충해야 하고 혈액이 관절 부위로 잘 가도록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파스 붙이고 물리치료를 하고 소염진 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혈액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관절의 결합 조직과 혀, 입, 코, 눈, 귀, 기관지, 위장관, 생식기, 요도 등의 점막은 하는 일이 많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구성 성분은 매우 비슷합니다. 즉, 관절의 연골과 위장 점막의 구성 성분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관절이나 위장 점막은 히알루론산과 콘드로이친, 콜라겐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이 관절이나 점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글루코사민이 몸으로 들어가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으로 변한 다음 히알루론산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막과 연골에 필요한 히알루론산을 얻기 위해서 글루코사민을 먹는 겁니다. 요즘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글루코사민보다 3배 정도 활성이 좋기 때문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훨씬 선호하고 있습니다. 콘드로이틴 역시 관절이나 점막 재생에 무척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건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콘드로이친 황산입니다. 콘드로이친의 황산기가 음전화로 수분을 끌어당겨서 결합 조직의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세포 신호 조절 및 세포 간 상호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콘드로이친보다 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콘드로이친이 아무리 많아도 황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기 때문입니다. 황의 공급원은 바로 MSM입니다. 그러나 MSM은 인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습니다. MSM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나이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MSM은 채소, 과일, 곡물, 유제품 등 일부 식품에 존재하지만 그 양은 매우 적고 불안정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빠르게 조리되는 음식에는 MSM이 거의 없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20세 장수 시대에 점막을 지키고 관절을 지키고 피부,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 노화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MSM을 제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절에는 콜라겐도 무척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없으면 관절이 흐물흐물해서 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절이나 점막이 안 좋으신 분들께 N아세틸글루코사민, MSM, 콜라겐, 조혈제, 혈액순환제 등을 상담을 통해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어서 도움받고 싶은데 왜 마음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냐고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몸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바로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로 나눕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나 싸움 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이완 상태나 휴식, 소화 반응을 담당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박수가 감소하고 소화가 촉진되고 동공이 축소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의식적인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식적인이 아닌 무의식적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무의식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의 부분을 뜻합니다. 즉, 현재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는 모든 정신활동과 기억, 충동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행동, 감정, 생각에 영향을 주지만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 무의식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몸이 반응하기에 무의식, 즉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몸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마음과 자율신경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 상태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고 자율신경 상태가 다시 마음 상태를 바꿉니다. 그러니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교감신경이 우세한 사람도 있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사람도 있고 교감 우세형과 부교감 우세형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감신경 우세에서 부교감신경 우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다고 해서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보다 월등하게 우세하다는 게 아니고 교감신경이 너무 고갈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심장의 두근거림, 불안, 불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어 교감신경이 과로하고 번아웃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그래서 무기력, 졸림, 혈압 저하, 소화불량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균형을 잃은 혼란 상태, 즉 교감 우세와 부교감 우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자율신경 실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의 회복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부드러운 리듬이 쌓이면서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정진하시는 겁니다. 조급해하면 할수록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점막의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구내염, 비염, 편도선염, 결막염, 기관지염, 위염, 식도염, 피부염, 방광염, 장염, 질염, 관절염 등등등등등 셀 수도 없죠. 염증은 열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이해하려면 산불을 살펴보시면 쉽습니다. 산불은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계절에 잘 생기고 바람을 타고 온 천지로 번집니다. 마찬가지로 염증은 혈액과 체액이 부족한 건조한 사람에게 잘 생기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산불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온산을 태우듯 염증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온몸으로 번집니다. 기관지 점막에 불이 나는 기관지염은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서 그렇고 위 점막에 불이 나는 위염은 위 점막이 건조해서 그렇고 피부 점막에 불이 나는 피부염은 피부 점막이 건조해서 그렇고 코 점막에 불이 나는 비염은 코 점막이 건조해서 그런 겁니다. 질 점막에 불이 나는 질염은 질 점막이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소방차가 꺼주듯이 급한 불은 병원약으로 막지만 궁극적으로는 혈액과 체액을 가득 채워서 다시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점막을 촉촉히 하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이 충분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무게의 수십, 수백 배의 수분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면서 호흡기 점막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미세먼지가 치명적입니다.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체내로 유입되어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는 면역세포입니다. 미세먼지가 체내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미세먼지를 탐식하는데 면역세포 탐식능이 약할 때 염증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면역세포의 탐식 능력이 강하다면 초반에 이물질을 탐색해서 없애버리므로 염증 반응이 빨리 종결되지만 이 대식세포의 탐식 능력이 약하다면 초기에 대응을 못하니 염증 반응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기관지의 만성염증으로 고생한다면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고 점막이 건조하고 면역세포의 탐식능이 떨어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고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미세먼지는 폐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폐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혈액과 체액이 충분하여 점막이 촉촉하다면 미세먼지가 잘 들어오지 않고 혹여 침투한다 하더라도 면역세포의 탐식능이 좋으면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노년층에 더 치명적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 질환자, 호흡기, 알러지 환자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면역세포의 탐식능이 약해서 그렇겠죠? 미세먼지는 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감정 기복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외부 환경에도 몸을 잘 지킬 수 있게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을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피로는 푹 쉬고 나면 풀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호르몬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부신은 신장의 위쪽에 위치한 작은 내분비샘으로 좌우 한 쌍으로 존재합니다. 부신은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고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부신과 스트레스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신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중심기관 중 하나이며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신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만성 피로를 부신 기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만성 피로와 더불어 불안이나 우울이 같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신 기능이 정신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신 기능이 항진되면 불안증,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우울증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신의 기능적 항진과 기능적 저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한 불안증과 우울증은 모두 수면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을 때 부신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안, 우울은 기저에 스트레스를 깔고 있고 부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야 치료가 쉽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신은 대사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신 기능이 항진되면 고혈압, 고혈당,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저혈압, 저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신은 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신 기능이 항진되면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이 되고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혈관이 지나치게 늘어져서 부종이 생깁니다. 부신은 내장 평활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신 기능이 항진되면 위가 돌덩이처럼 굳어지며 위경련에 시달리고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위가 무기력해지고 처지는 위무력, 위하수증에 노출됩니다. 부신은 골격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신 기능이 항진되어 근육이 경직되면서 쥐가 나기도 하고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근육이 무기력해지면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신호는 마음의 스트레스와 절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는 신경계, 순환계, 소화기계, 골격계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부신의 기능이 정상화되기는 힘듭니다. 부신을 공부해보면 몸과 마음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음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간 수치가 높아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간 수치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간 수치는 염증의 신호입니다. 염증이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하고 방어하기 위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입니다. 급성 염증은 반응도 크지만 짧고 굳게 끝나기에 오히려 치료에 집중하면 괜찮습니다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만성염증입니다. 실제 간세포를 손상시켜 간경화로 진행되는 것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동맥은 딱딱해지고 정맥은 늘어집니다. 만성염증은 세포막을 파괴하여 세포를 공격합니다. 만성염증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만성염증은 쇠포의 기질을 파괴하여 결합 조직을 녹입니다. 간세포가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간세포막이 파괴되어 세포 안의 물질이 세포 밖으로 튀어나와 혈액에서 검출됩니다. 그게 바로 간수치입니다. 간수치로 검출되는 효소에는 크게 4가지 AST, ALT, GGT, ALP 등이 있는데요.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몸의 신호를 대략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세포 안쪽에는요, AST와 ALT 효소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둘 중에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이 존재하는 효소는 AST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AST 수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성지방도 간세포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토콘드리아까지는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은 ALT 수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술도 많이 마시는데 중성지방도 높다면 2가지 수치가 다 높아질 수 있겠죠? 간세포 가장자리, 즉 간세포막 근처에 골고루 분포하는 효소는 GGT입니다. 간세포의 찌꺼기는 담즙으로 배출되는데요. 담즙이 배출되는 담도 근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효소는 ALP입니다. 그래서 술도 안 먹고 중성지방도 높지 않은데도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아 담즙이 잘 배출되지 않을 때는 GGT와 ALP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간 수치가 상승했을 때 무조건 간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간 수치가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술이 원인인지 스트레스가 원인인지 아니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원인인지 불어난 체중 때문인지 잘 살펴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찾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염증이 지속되어 혈액은 끈적거리고 동맥은 딱딱해지고 정맥은 늘어집니다. 세포막은 파괴되고 호르몬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세포의 기질도 파괴되어 결합 조직은 줄어듭니다. 결국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 하지정맥류, 치질, 각종 안질환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갑상선, 자가면역질환, 불면, 갱년기 등의 호르몬 질환에도 시달리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 담석증,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성염증이 보내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간이 해독을 하는 장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간이 아무리 해독을 잘해줘도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를 열심히 했는데
싱크대에 배수관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담즙이 잘 흘러야 해독이 잘 됩니다. 그런데 담즙 역시 체액의 일종이기에 혈액이 충분해야 만들어집니다. 혈액과 체액이 충분해야 담즙이 잘 만들어지기에 담즙 분비가 안 된다면 혈액과 체액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혈액과 체액은 확보하지 않은 채 담즙 분비 촉진제에만 의존하면서 담즙을 쥐어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석에 노출되고 담석에 노출되어 담낭 제거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담낭 제거 수술 후에 우회 담간이 생겨서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어 무척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담즙 분비가 잘 되도록 평소 혈액과 체액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담즙은 무엇이 관대 이다지도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지방 소화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담즙은 독소를 배출합니다. 담즙 분비가 안 되면 독소 배출이 안 되어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가 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작용보다 더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 담즙이 호르몬 대사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담즙이 단간으로 배출되면 소화와 해독을 돕지만 담즙이 혈관으로 배출되면 부신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돕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생존 호르몬인 코티솔, 혈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등은 모두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담즙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은 부족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아집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담즙이 잘 배출이 되어야 간이 해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담즙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면 간이 해독을 잘 하지 못해서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꼭 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달리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질병이 아니듯이 간 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서 모두 간에 질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상담 도중에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듯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도 간에 아무 이상도 없고 깨끗하대요 라고 반문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간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수돗물이 콸콸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가 고장난 것은 아니지만 물탱크에 물이 부족해서 수돗물이 졸졸졸졸 나오면 설거지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물탱크에 물을 채우듯 혈액과 체액을 채우는 게 순서랍니다. 어쨌든 담즙 정체는요. 간 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호르몬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에스트로겐 우세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불순,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등에도 시달리게 되죠. 자, 이제 아시겠죠? 왜 담즙이 이다지도 중요한지요. 담즙 배출이 안 되면 소화는 안 되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고지혈증, 갑상선 저하, 자궁 근종,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 피로 등 줄줄이 사탕처럼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혈액 부족, 체액 부족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근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도대체 담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담석이 생겼다는 것은 담즙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담즙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양질의 담즙이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담석이 생깁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배출이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담즙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을 수 없다고 뇌가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디관략근이 수축되어서 오른쪽 옆구리가 자꾸 결리게 됩니다. 오디관략근은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밸브입니다. 오디관략근이 열려야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오디관략근의 밸브를 막아서 수축이 되고 담즙이 잘 배출되지 않아 결국 담석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담즙은 담즙산염, 인지질, 콜레스테롤, 빌리루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즙산염과 인지질에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담석이 생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즙산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생깁니다. 즉, 물보다 건더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더라도 담즙산염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면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에 잘 녹아서 담석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담석은요, 콜레스테롤의 문제라기보다는 담즙산의 문제로 보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물만 잘 나오면 끄떡없잖아요. 또한 담즙산은요,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솔과 매우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즙산은 혈액으로 분비되어 부신피질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고갈되면요,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담즙 분비가 원활치 않아 담석이 생기는 사람들도 부신피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담즙산과 코티솔이 서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요, 담즙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담즙산도 혈액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혈액을 채워야 담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혈액이 부족해지면 담즙산이 부족해지고 담즙산이 부족해지면 담석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멜랑콜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할 때 멜랑콜리하다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말에는 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멜랑콜리라는 말에도 어원이 있는데요. 꼴리라는 말은 담즙이 어원이고요. 멜랑이라는 말은 멜라닌 색소의 멜랑, 즉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멜랑콜리는 검은 담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즉, 옛 어른들도 멜랑콜리는 단순한 기분 상태가 아니라 신체 체액의 불균형에서 오는 우울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멜랑콜리라는 단어가 잘 표현하고 있어서 설명하기가 참 쉽네요.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담즙이 울체되어 잘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은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담즙산이 직접적으로 뇌세포에 작용한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담즙이 각종 호르몬을 조절하기에 뇌세포를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겠죠. 담즙의 분비가 잘 안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담즙의 분비가 잘 안 되면 부신 기능이 위축되고 담즙의 분비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무엇보다도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식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검사 수치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서 근본부터 채워나가야만 각종 질병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고 우울한데
당뇨에 갑상선에 불면 등 각종 질환으로 힘들어하면서 병원 약이 한 주먹인 분들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혈액과 체액부터 채워야 합니다. 혈액과 체액을 채워야 담즙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담즙이 잘 만들어져야 갑상선도 당뇨도 불면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욕이 너무 항진이 되어서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배가 볼록 나오고 당뇨에 고지혈에 고혈압 등 쓰리고로 시달리는 중년의 남성 역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간의 해독 능력을 높여주고 담즙 울체를 풀어서 막힌 담즙이 술술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만 쓰면 설사나 변비가 교대로 오고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제나 유산균만 복용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장과 간이 담즙을 통해 순환하고 있기에 혈액과 체액을 채워 담즙이 잘 흐르게 해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기로 모든 대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담즙은 간이 해독을 하고 난 후에 만들어지는 부산물로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물질입니다. 즉, 간이 좋아야 담즙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간도 담즙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감정도 먹습니다. 음식만 체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체합니다. 간과 담즙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음식과 사랑이 가득한 미소로 하루를 채워봐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잠을 더 잘 못 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죠.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걸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도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낳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생화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단백질 속 아미노산의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이 물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단백질이 흔하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단백질이 귀하던 시대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원은 생존 전략에 따라 배분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섭취한 트립토판의 95% 이상은 키뉴레닌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단지 1에서 5%만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염증, 스트레스, 감염 등 생존의 위기를 감지하면 트립토판을 세로토닌 경로가 아닌 면역에 필요한 키뉴레닌 경로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 몸은 잠과 감정보다 면역과 방어에 트립토판을 우선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도 부족해지며 결과적으로 잠이 잘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몸속에 염증과 활성산소가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 열이고 불이니까요. 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잠들 수 있겠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려면 몸속의 염증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 염증을 없애는 건 바로 면역세포, 즉 면역력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급성염증은 약 몇 알로도 진정이 되지만 만성염증은 서서히 생겼고 그만큼
천천히 회복됩니다.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을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 몸은 다시 잠들 준비가 됩니다. 수면제는 불을 잠시 꺼줄 수는 있지만 애초에 불이 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불면 역시 질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달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말 전문 용어로는 빈맥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심장이 조용해서 자기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첫사랑을 만날 때나 비로소 쿵쾅 하는 심장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린다면 그 자체로 사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산소 부족, 즉 저산소증 때문입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펌프입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그 중에서도 산소 공급은요, 생존에 직결됩니다. 밥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산소는 단 몇 분만 끊겨도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심박수를 올려서 산소 공급을 늘리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산소는 언제 부족해질까요? 첫 번째, 혈액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빈맥 환자에게 가장 먼저 조언드리는 것이 바로 혈액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혈액이 많아도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즉, 혈관에 문제가 있어도 빈맥이 발생합니다. 혈관의 종류에 따라서요, 빈맥의 양상도 다릅니다. 자, 우리 몸에는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고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죠.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얇은 혈관이고요. 혈류 정체가 어디에서 생기든 몸은 조직의 산소 부족을 감지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동맥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므로 급성 빈맥이 즉시 나타납니다. 정맥이 막히면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지연된 반응으로 인해서 서서히 빈맥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혈관이 막히면은요, 모세혈관은 산소와 영양분, 노폐물 교환이 일어나는 몸의 가장 말단 현장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기능을 잃게 되면 조직은 직접적인 산소 결핍을 겪습니다.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확장되거나 기능을 잃으면 산소는 도달하지 못하고 젖산이 축적되면서 몸은 점점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된 몸은 산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호흡을 빠르게 하며 심장도 덩달아 벌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혈액을 지키고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심장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빈맥 역시 질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